네, 여러분 오늘은 그 디지털 제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게 이제 G 트랜스폼인데 G 변환. 잠깐 볼까요? 예, G 변환 다른 거 말고 여기 그 어떤 FK라는 거. FK는 FT의 T 대신에 예, KT, K 곱하기 T, T는 이제 샘플링 피어리어드라고 하죠. 표본 주기. 요거를 대입한 거를 원래는 그러니까 F 가로 열고 K 라지 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라지 T는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그거를 G 트랜스폼 한 게 어떻게 되냐면 FK에 G라는 변수를 둬서 G의 마이너스 K승을 곱해서 쭉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 그러니까 수열을 말하자면 FK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나 이럴 때 배운 수열인데 그거를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한 방법인데 그 각 항에 G의 마이너스 K승이라는 거를 비중을 둔 거죠. 그죠?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1이고 그 비중이 그다음에 이 K가 2일 때는 G의 마이너스 1승을 비중을 준 거고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차례대로 비중을 다져서 곱했어요. 곱해서 다 더해놓은 거. 자, 그럼 그게 일종 하나의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G 트랜스폼이었고, 요거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샘플 데이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산 데이터죠. 이산형 데이터. 우리가 연속적인 이런 여기 희미하게 회색으로 나온 이 연속적인 신호를 이런 샘플링, 이 화살표를 했다는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델타 함수, 델타 펑션을 곱하는 셈이에요. 델타 펑션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점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연속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요게 샘플드 데이터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속 신호 XT를 샘플링해서 X 스타 여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S 스타 T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거를 이제 이걸 디지털로,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로 화해서 숫자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제어 알고리즘, 제어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제어기가 이제 디지털 세계로 와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 샘플링 타임에서 그 다음 샘플링 타임까지는 값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로 오더 홀드, 그러니까 평행하까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를 제로 오더 홀드라고 했고, 그거 자체의 전달 함수는 이렇게 s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st,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한 거를 여기서 썼죠. 지변환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제로 오더 홀드를 한다면 이건 연속적인 신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 하면 이거는 뚝뚝 떨어져 있는 이산 시간이지만, 이걸 제로 오더 홀드 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그 피스와이즈 컨티니어스한 거, 부분적으로 연속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연속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G 트랜스폼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죠. 안 되죠. 네, 그 예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미있는 거, 이제 다 오늘 강의 자료로 넘어오게 되면, 이 지난주와 한 장이 겹칩니다. 그래서 S와 G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 저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결국. 여기서 칠이 안 되는구나. 제가 아이패드를 키겠습니다. 그 아이패드에서 쓰면 약간의 딜레이는 있지만 이쪽에 PC로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실험을 해볼게요.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그 미러링을 안 하더라도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관계가 있는 거, 그 관계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하려는 거고요.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그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요 위에 그냥 써 있는 거 읽을게요. 그러면 자, S가 0이라면 그건 지평면에서 뭘로 올 것이냐, 어떤 값으로 대응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가 0이면 여기 절대값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exponential st니까 여기다 s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exponential 함수니까 얼마가 되죠? 1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기 잘못된 게 아니고 하여튼 s가 0이면 그건 여기 쓰지 않았고요. s가 0이면 g는 1로 갑니다. 1. 그러니까 S평면에서 원점이면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요 밑에서 보면 여기 1로 오는 거예요. 여기. 이건 지평면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지평면입니다. 지금 지평면.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수분은 없고 실수분은 0이고 이렇게 허수만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G는 exponential j 오메가가 되죠. 원래는 요거 쓰기 전에 여기 s인데 s가 0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은 하나만 하고 그냥 exponential j 오메가인데 요거는 오일러의 법칙에서 코사인 오메가 플러스 사인 오메가 이렇게 되죠. 이게 원이죠. 원의 방정식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저번에 요 설명은 안 했는데 그 실수부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 s는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시그마는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s가 그러니까 시그마가 0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g는 exponential st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t가 빠졌군요. t 여기도 0 t죠 원래 오메가 t 여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해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t는 밖으로 곱해야겠죠. 그러면 요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 곱하기 exponential j 뭐야 이게 시키지도 않은 이렇게 도형을 자꾸 그려내는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쪽은 원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지금 전에 요식과 같아요. 여기 지금 요식과 같죠. 그런데 요거 앞에 요런 숫자가 붙었어요. 요런 항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요건 무슨 뜻이에요? 시그마가 0보다 작으니까 익스포넨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마이너스일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가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라고 합시다. 너무 착실하 이게 이렇게 시그마 t라고 합시다. 여기 t라고 하고 뭐 여기는 상수 t인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그죠? t가 0일 때 1이고 항상 1보다 작죠. 그러니까 크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t는 마이너스 t 승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라지 t는 1보다 작아요. 0보단 크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렇게 g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연속 시간에서는 왼쪽 반평면이 안정한 영역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지평면에서는 그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의 안쪽이 안정한 영역이에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매핑이 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 그림에서 지금 파란 선으로 그려지는 이게 반원만 그린 건데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반지름이 1인 거죠.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다 고기가 안정한데요. 그 밖으로 나가면 불안정한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평면의 수직선이라면 S평면의 수직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거랑. 다만 실수부가 0이 아니고 뭔가가 있을 때 이런 얘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걸 그냥 봅시다. 여기는 지금 t는 1이라고 본 겁니다. t는 1.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g는 익스포넨셜 시그마 제로라는 거는 어떤 상수라고 봐서 제로라고 첨자를 쓴 겁니다.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렇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이렇게 되니까 예, 이거는 반지름이 익스포넨셜 시그마 제로 요거인, 근데 그게 1보다는 작죠. 왜냐하면 시그마 제로가 0보다 작다, 1보다 그러니까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S평면에서는 라플라스 변환한 X평면에서는 그 실수부가 0보다 작아야만 의미가 있는 식들이 돼요, 사실. 예, 그래야 수렴을 하게 되고요. 이쪽 G평면에서는 G의 크기가 요 G의 여기서 보듯이 이런 G의 크기가 1보다 작아야 의미가 있는 수가 됩니다. 의미가 있는 그러한 급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일종의 급수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금 S평면의 수평선이래요. 이번에는 수평선이라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S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S평면인데 수평선이요, 수평선. 그러면 여기가 허수축의 값이 같다는 거죠. 실수축만 변하고 실수값만 변하고 실수부만 변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S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오메가 제로가 그냥 고정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니까 이걸 G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여기서는 뭐 또 t는 1이라고 했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익스포넨셜 시그마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요건 앞에 있건 실수인데 시그마가 0부터 무한대까지 쭉 가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시그마는 그렇잖아요. S평면에 생각해보면 지금 그걸 생각한 거죠. 수평선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시그마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이렇게 되면 익스포넨셜 시그마는 0보다는 크겠어요. 그죠? 근데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무한대로 가요. 자, 그리고 요 값 자체, 여기 허수부 자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자체는 일정한 허수예요. 그죠? 일정한 허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각도, 이거 복소수면 각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j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g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g 제로라고 해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 제로가 주어지면 G 평면에 가져와 보면 어떠한 복소수가 돼요. 그죠? 크기가 1인. 그죠? 이 크기가 1이에요, 일단. 왜냐하면 앞에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라고 그랬어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상수예요. 그러면 요게 각도가 라디안으로 따져서 요게 오메가 제로인 점이 되죠. 이 G 제로가 여기에요. 그죠? 여기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앞에 뭘 곱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G 제로가 여기 익스포넨셜 시그마가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익스포넨셜 시그마라는 것 자체는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0은 제외하고 0은 빼놓고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결국 표현을 뭐라고 해서 원점에서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다. 그러니까 원점을 해서 쭉 그렇게 변하겠습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뭐 점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G 평면에서 마이너스 0.5라면 S 평면에서는 뭘까요? 자, 이거 여기서도 역시 일단 T는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G equal exponential S가 됩니다. 그죠? T는 1이니까.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G가 마이너스 0.5일 때 그 S평면에서는 뭐냐?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뭐죠?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인데 음수를 가진답니다. 야, 이런 경우도 있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S가 실수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S가 복소수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도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안 그러면 이 G 트랜스폼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G 트랜스폼 자체, G 평면 자체도 복소 평면이니까요.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이너스 0.5는요. 화면이 조금 여기를 줄이겠습니다. 이 0.5 마이너스 0.5는 0.5 곱하기 뭐냐면요. 0.5의 편각이 180도인 복소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복수평면에서 보세요.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이 G평면에서. 그러면 얘를 생각해요. 마이너스 0.5는 0에서부터 이렇게 요 방향으로 된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됐고, 우리가 편각을 따지는 거는 이 x의, 그러니까 x축의 플러스 방향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축의 플러스 방향에서 이게 몇 도냐를 따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80도 아닙니까? 180도. 그래서 마이너스 0.5는 0.5 곱하기 180도, 0.5의 편각이 180도인데, 그 편각이 180도라는 거는 거꾸로 오일러의 공식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죠? 오일러 J 오메가는 코사인 오메가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80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잠깐만. 하여간 그러니까 편각이 몇 도라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파이. 그죠? 파이가 180도니까. 이게 바로 마이너스 0.5가 0.5를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사실은 익스포넨셜로 쏙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숫자 곱하기 익스포넨셜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익스포넨셜의 자연 로그. 익스포넨셜의 반대가 역함수가 자연 로그죠. 그러니까 0.5. 그러니까 0.5는 익스포넨셜 자연 로그 0.5가 같아요. 예, 역함수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아니죠. J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았으면 이제 이 지수함수는 복소수에도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A 곱하기 익스포넨셜 B 곱하면 익스포넨셜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로그 0.5 플러스 J파이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0.5죠. 마이너스 0.5는 익스포넨셜 로그 0.5 플러스 마이너스 j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s는 뭐죠?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자연 로그 g가 됩니다. 단 g는 복소수예요. 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s는 로그 마이너스 0.5. 네, 이렇게 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거는 수학 예전에 했던 수학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 그림 자체 요걸 좀 일단 설명을 하고 와야겠네요. 예전에 우리가 어디서 봤나? 하여튼 이게 2차 세컨 오더 시스템에서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그러니까 그 감쇄계수와 그 고유 주파수 오메가 n과 감쇄계수 제타를 줬을 때 이 세컨 오더 시스템에서 이 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런 거를 열심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S평면이면 근이 여기 있으면 하나가 있으면 그 공액복소수도 같이 갖고 있죠. 이 시스템이 계수가 실수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감색에서는 뭡니까? 요거를 각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값 요거 요거를 제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오메가에는 뭐예요? 오메가에는 이거의 크기입니다. 크기. 이걸 벡터로 봤을 때 이 크기, 요 화살표의 크기 이게 오메가 n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타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삼각형이라고 삼각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 여기가 세타죠. 그리고 이 빗변이 오메가 n이 됐고, 그다음에 제타는 이 실제 길이가 제타라는 게 아니고 이게 값이, 이게 크기가 하여튼 b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 길이는, 실제 길이는 제타에다가 오메가 n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수부가 됐잖아요. 시그마. 그죠? 그렇다면 허수부를 우리가 오메가 d라고 썼어요. 그거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쪽이 제타면 이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여기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는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수부는, 여기 허수부의 크기는 뭐가 됐습니까? 허수부의 크기는 1 마이너스 제타 루트 오메가 n.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뭐였어요? 요거는 요점의 좌표는, 실수부는 그냥 제타 오메가 n이죠. 예.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 그래서 이 근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실수부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이렇게 했고, 요거를 우리가 오메가 d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거를 잠깐, 이 제타 오메가 인 요거를 시그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기억이 잘 안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또? 네. 자, 그래서 요 그림은 뭐냐면요. 이 그림은 뭐냐면 지평면에서 고유 주파수 감속에서 궤적이라는 거는, X평면에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 그림들을 이쪽으로 매핑을 시켜 가져오면, 지평면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이거 굉장히 찌그러져 생겼죠. 시그러지게. 자,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틀랩에서 오면 아주 쉽게 이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매틀랩을 제가 켜놨는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아까 그 코드인데 여기서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섹션을 M 파일이구나. M 파일이면요, 섹션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게 코멘트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치면 섹션이 나눠져요. 자, 그래서 요거만 그려도 일단 여기서 런 섹션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의미가 뭐냐면, G그리드라는 게, 지평면에서의 이러한 감색계수와 고유 주파수에 대한 점선을 그려달라는 게 이제 이 G그리드의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엑시스 스퀘어라는 건 뭘까요? 뜻이 대충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 여기서 한번 또 잘라 볼게요. 또 섹션을 또 나눈 겁니다. 그럼 여기서 런 섹션을 해보면, 가만히 잘 보세요. 이거 좀 줄이고 할까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여기서 런 섹션을 하면 이거 그냥 좌표측 그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뜻이 그거죠. 플랫 이게 x, y, x, y입니다. 시작점에 맞나? 하여튼 마이너스 1, 0.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1 x좌표, 시작점의 x좌표, 이게 시작점의 y좌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이렇게. 아닌가? 뭔가요? 네, 이게 마이너스 1, 여기 시작점 끝점 맞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인데 y 좌표는 계속 0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을 그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x 좌표는 변하지 않고 y 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조적으로 좌표축을 그려준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여기 뭐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매틀랩에서도 구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근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 응답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죄다 그려본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G가 1이면 뭐 이제 S축의 그 S평면을 빌려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G가 1일 때 S는 0이잖아요. 그럼 S는 0이라는 거는 폴이 0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극점이.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상에 있으면 이게 아까 왜 사인, 코사인, 사인, 뭐라 그럴까? 허수만 있는 거잖아요. 그 S평면에서.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고 이렇게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여기 밑에 그림은 예전에 했던 그 연속 시스템일 때의 이 극점의 위치와 그 시간 응답을 그려놓은 것이고, 그걸 비교하라고 같이 여기다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2장인가 3장인가 거기 나오는 그림이에요.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최종값 정리 얘기를 하죠. 최종값 정리. 다시 아이패드를 좀 켜고 설명을 위해서. 최종값 정리. 우리가 그 연속 시스템에서도 최종값 정리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냐면 S를 곱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간 함수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값은 그러면 그걸 우리는 요걸 이제 그 기호로 x ss 첨자 아래 첨자로 ss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거의 뜻은 뭐였죠? 이거의 뜻은 스테디 스테이트 이런 뜻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정상 상태로 갔을 때 값을,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정상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값은 라플라스 변환된 그 함수에 s를 곱한 다음에 s를 0으로 가게 하면 되죠. 이게 최종값 정리, 연속 시스템에 있어서의 최종값 정리인데, 이거에 대한 이 이산 시스템, 그러니까 G 트랜스폼에서의 최종값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S 대신에 1-G 인버스를 곱하고, 이걸 곱하고, 그 다음에 S를 0으로 가는 대신에 S가 1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원래 최종값 정리 연속 시스템에서도 이런 단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S 곱하기 SX, 여기 이제 리밋을 취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요 함수가 모든 극점들이 분모가, 그러니까 분모의 그 해들이 분모 그 방정식으로 왔을 때 그 극점들이 그 왼쪽 반평면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S 곱하기 SX가 결국 안정한 시스템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전달함수로 봤을 때 안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조건이 이 이산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G 인버스를 곱한 xg에다가 이렇게 곱한 이 함수가, 이 함수의 극점이 다 이번에는 왼쪽 반평면이 아니고 단위 원 안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 트랜스폼 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아까 여기서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이 DC 개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였죠? DC 개인. DC 개인은요. 이 어떤 원래 느낌은 이겁니다. 원래 그 생각은 이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GG 여기다가 직류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직류라는 건 뭐가 있어요? 이 계단 입력 같은 걸 직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크기가 1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DC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DC 개인은 뭐냐? 개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개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시스템을 거친 거 그리고 특히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을 때, 이 단위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뭔가가 나오겠죠. 이렇게 뭔가가 나올 겁니다. 자, 다만 지금 그림을 연속으로 그렸는데 이거는 이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여기가 뭐야? 요 타이가 t죠, t. 그러니까 연속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표본 주기 t마다 한 번씩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요게 다시 말해서 이산 시스템에서의 단위 그러니까 스텝 신호예요. 단위 신호, 단위 계단 신호.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이산 시스템이 응답을 하는 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t마다 한 번씩 나오겠죠. 이렇게 요점, 요점, 요점 이렇게. 예. 그런 거를 잊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보는 것을 DC 개인을 구해라 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G 이런 시스템에 단위 계단 신호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 아까 그린 것처럼 그걸 숫자로 표현해 보면 한번 요 1K라고 할까요?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 1T 이렇게 썼었죠. 왜 안 나오지? 예, 이제 나오네요. 이제 1K 해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0, 1 가지는데 이게 만약에 K가 0일 때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아예 정의를 안 합니다. 0 이상일 때만 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여기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건 다 지우는 게 좋겠네요. 예, 단위 계단 신호. 단위 계단 신호는 1이에요. 언제 K는 0 이상일 때 모두 항상 1이라는 거. 요거를 아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신호는 어떻게 되죠? 이거에 대한 G 트랜스폼 한 거. G 트랜스폼은 뭐가 됩니까? 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요거를 G 트랜스폼 하면은 1 마이너스 G 인버스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DC 개인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유닛 스텝인데 단위 계단인데 이렇게 유닛 스텝을 입력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한 다음에 최종 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DC 개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그건데 x가 이제 출력이죠. 그런데 요 g라는 거는 이 전달함수였고요. 그러면 u를 단위 계단으로 했을 때 단위 계단 신호로 단위 계단 입력으로 했을 때 그거의 최종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1 마이너스 G 인버스 곱하고 그러니까 이제 G에다가 UG를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어쨌든 1 마이너스 G 인버스를 곱하는데 여기서 UG라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단위 계단 입력이니까 1 마이너스 G 인버스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종값 정리에서는 요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게 약분이 되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 값이 사실은 뭐가 돼요? 예, 여기서 그냥 G 대신에 2를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연속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DC기엔을 구하라 그러면 GS에다가 0을 집어넣었죠. S 대신에. 그거는 바로 이런 지금 말한 그 맥락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이래요. 그 연속 시스템에서 S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거는 S가 사실은 주파수의 개념이죠. 그렇죠? 시그마, 실수부 시그마, 그 다음에 허수부가 오메가일 때. 그러면 그 S가 0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다 0이니까 주파수도 0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오메가가 0이라는 뜻이고, 자, 주파수 오메가 0이라는 뜻은 그게 DC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DC.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금방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디지털 버전, 그러니까 이산 시스템에서는 G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다시 보면 결과는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이 1이 나왔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G 트랜스폼, G 변환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산 근사, 이산 등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설명을 보시면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연속 보상기를 우리가 열심히 설계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 책에서 보면 무려 1장부터 7장, 우리가 얼마 전까지 했던 7장까지 모두 연속 시스템에 대한 얘기고요. 주로 주어진 플랜트를 어떻게 제어를 잘 하겠느냐 하는, 그걸 이제 제어기라고도 하고 보상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연속 보상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해온 거를 이제 이런 이산 시스템에 어떻게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산 등가라는 것은 가장 근사한, 가장 비슷한 이산 등가식을 찾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력 신호가 보상기에 입력 신호라는 거는 에러 신호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돼요? 왜 에러 신호라고 쭉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플랜트가 있고요. 이렇게 GS.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보상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DC. 얘가 정말 너무 지나치게 그냥 도형화를 시켜주네요. DC, 이렇게 DCS. 요게 이제 보상기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피드백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이니까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준 신호가 되고, 기준이 입력이 되고, 이게 Y가 오면 여기에 마이너스로 가해주고, 그러면 요 신호가 옵니까? 요게 에러 신호라고 그러죠. 요거가 R-Y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시스템의 입력이니까 이게 U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기의 입력은 에러 신호 2이고, 그 다음에 출력은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신호, 그 U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 자체도 우리가 이 신호를,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들 때에는 우리가 요거를 샘플링해서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속 보상기를 설계를 했던 거를 어떻게 디지털로 근사화 시키겠냐 하는 게 하나 지금 얘기하려는 이슈가 돼요. 자,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근사화 시키는 방법이. 하나는 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 거죠. 그래서 사다리꼴 수치적분을 이용한다. 이거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만 들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했었죠. 영차 유지, 그러니까 제로 오더 홀드 방법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극점과 0점을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크게는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3 그러니까 요거를 3번을 좀 수정한 거,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책에
그러니까 영어로 된 원서를 보면 이산근사법을 이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근사법을. 그러니까 approximation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예, 그다음 이뮬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런 그 design by emulation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design by emulation. 그러니까 요거의 뜻은 연속 시스템 설계로 우리가 얻었던 그 보상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 design by emulatio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emulation 또는 emulator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래 뜻이 경쟁자, 모방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 혹시 뭐 요새도 로봇 만드는 뭐 동호회나 이런데, 동아리나 이런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CPU가 들어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간, 그러니까 요새는 뭐라 그러나 그거를 아두이노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아두이노나 뭐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거 쓰는데, 그건 사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오픈 하드웨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원래 그 CPU가 들어간 회로 자체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CPU가 들어간 회로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에뮬레이터라는 걸 썼어요. 그 에뮬레이터는 뭐냐면 그 CPU 대신에 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PU를 가지고, 그런 CPU 하드웨어를 가지고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사실은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봐야 돼요. 그 CPU 안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잖아요. 뭐 그 안에 메모리도 조금 있고, 그 레지스터라는 걸로 있죠. 근데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에뮬레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CPU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 시뮬레이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에뮬레이터는 좀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대체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겁니다.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프린터들이 이제 HP 레이저 프린터를 따라서 만듭니다. 비슷하게. 왜냐하면 HP가 거의 그 사실상의 표준처럼 돼 있거든요. 그 프린터라는 게. 그 프린터도 사실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쫙 들어가 있어요. 그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프린트 면을 만들 것이냐, 이런 그 랭귀지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프린터들이 사실은 H 프린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 일종의 에뮬레이션이라고 보일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제가 좀 달아봤습니다. 한번 뭐 그 에뮬레이터라는 게 있다는 거, 에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네 가지 근사법 중에서 첫 번째 터스틴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터스틴 방법은 이제 적분기인데, 적분기를 그 모사를 하는 겁니다. 적분기. 그럼 적분기를 어떻게 그 우리 이산 시스템에서 하겠느냐, 우리가 그 만들겠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S분의 1을 우리가 디스크릿 타임으로 만들려면, 일단 수식으로 써보면 그 여기 UT가 ET를 이 에러 신호를 적분한 거죠. 일단 초기치는 0이라고 봤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한 겁니까? 이게 바로 샘플드 데이터를 만든 거죠. 샘플링, 그죠? 샘플링을 한 거고. 자, 그럼 T 대신에 KT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KT까지 적분한 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을,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지금 UKT라는 게 뭐냐면, 이 UKT라는 게 바로 요점에서의, 이게 지금 이 함수 자체는 ET잖아요. 근데 이거를
적분한 게 UT잖아요. 그걸 구하려는 거고. 자, 그런데 시간을 KT라는 거는 KT 마이너스 1, 그렇죠? K 마이너스 1 T 에다가 KT를 더한 거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봐서 여기 적분 구간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여기 가만히 보면 요거는 이쪽 거하고 모양이 똑같죠. 이 항과 모양이 똑같은데 여기 적분 위에 적분 상한만 달라요. 그죠? 적분 상한만 다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하나 줄인 거. UKT인데 K-1T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항은 뭐냐면 K-1T부터 KT까지 적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따져보면 요게 뭐가 되냐면 지금 이렇게 이제 연한 하늘색으로 그려진 이 넓이, 그죠? 이 넓이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죠? 자꾸 지금 이 뭡니까? 원노트가 굉장히 충성하느라고 도형을 자꾸 만들어 주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여기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적분이죠. 이 적분.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건 연속적인 거고 이 지금 하늘색 전체로 칠해진 것들은 연속적인 거고 우리가 이거를 이산적으로 바꿔주려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 터스텐 방법에서 근사치를 구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사다리꼴로 이렇게 그려보자는 거죠. 사다리꼴로 이렇게 사다리꼴로 그리면 그러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뭐예요? 자, 요 K-1T 여기에 점의 요 높이 요게 바로 이 K-1이죠. 그죠? 그 다음에 KT를 대입한 게 사실은 여기가 정말 이거 어디서 옵션을 풀어버려야 되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 게임 면적이니까 그러니까 밑변은 얼마죠? 밑변은 라지트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거의 면적은 이쪽 그 첫 번째 높이 더하기 두 번째 높이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밑변을 하고 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사다리꼴 구한 얘기입니다. 요게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사다리꼴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식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UK 적분 값이에요. 그러니까 UK는 그 이전 값 UK-1에 그 사이에 달라진 넓이 그거를 더해 달라는 거죠. 예,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걸 전달함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달함수. 예, UK는 그러니까 이거를 G 변환을 하면 되죠. 그 G 변환을 하게 되면 자, 뭐 이렇게 쓰면 돼요. UK UG 그러니까 UG가 되죠. 저 보세요. 그러면 저번에 UK-1 같은 거는 UG가 있으면 그 하나 그 지연시키는 건데 그거는 G 인버스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T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는 뭐예요? 안에는 2는 좀 있다 하고 여기 2K는 2G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똑같이 2의 K-1을 G 변환을 하면 2G의 G 인버스를 곱하면 되죠. 이 G 이렇게 이걸 정리한 겁니다. 결국은. 자, 정리를 어떻게 했나 좀 더 볼까요? 지금 UT 요거는 열로 넘겨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G 인버스 U 이퀄 2분의 T 이것도 2G로 묶어내요. 그러면 1 플러스 G 인버스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금 터스틴 방법으로 풀어낸 적분기, 이 적분기 지금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U를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이산 시스템에서의 적분기, 특히 터스틴 방법에 의한 거, 요렇게 적분기가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 DD라고 했죠. 요거를 DD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DDG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T, 요 식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1 마이너스 G 인버스 분의 1 플러스 G 인버스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식이에요. 그죠? 이 식.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역수의 역수를 채워봤어요. 역수의 역수. 그러면 이거의 역수를 취하고 이거의 역수를 취하면 뭡니까? T분의 2 다음에 1 플러스 G 인버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의 역수죠. 예,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연속 시스템에서 뭐를 가지고 온 거냐 하면 S분의 2일 그 연속 시스템에서 S분의 2를 변환을 해서 1로 가져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분의 1 보면 여기 분모에 S가 들어가 있는데 이 터스틴 방법으로 적분기를 근사화할 때 S 대신에 어떤 걸 집어넣으면 되겠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 S분의 1과 같은 모양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과 뭐를 한 거냐 하면 S분의 1 요거를 대체를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분모에 있는 게 S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S 대신에 이 능이라고 이퀄이라고 쓴 건 좀 어폐가 있고요. 하여튼 S를 지금 유도한 T분의 2의 뭐 요 부분을 대입하면 바로 이 이산 시스템에서의 보상기 그 전달 함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속함수로서 이런 전달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S 플러스 A분의 A.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보상기의 전달함수라고 보자는 거죠. DC라고 썼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디지털로 바꾸는 터스틴 방법에 의해서 디지털로 바꾸려면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S는 아까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S 대신에 이렇게 대입을 했고 이거를 정리하면 이게 G에 대한 함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산 시스템에서의 전달 함수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거는 바로 그 매틀랩에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써볼까요? 여기 다음 시간에 요거는 그 예시하는 거는 다음에 한번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C2D라는 함수가 있고요. C2D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 C는 뭐였어요? 그 연속 시스템에서의 그 전달 함수를 여기다 써주고, 그죠? 전달 함수를 만들어 써주고, TS는 여기 T가 있잖아요. 요거 요 그 샘플링 피리어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메소드는 뭐 터스틴 방법인지 뭔지 이런 걸 써주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틀랩에서도 쉽게 풀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뭐 이거는 여기 참고로 얘기한 요 교차 주파수 대역폭은 예전에 했던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이제 교차 주파수라는 거는 이제 그 주파수 응답의 크기가 1이 되는 점을 찾은 것이고, 대역폭은 몇 번 설명을 했었죠. 그 주파수 응답의 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점, 원래 DC 개인에서부터